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순간 충격은 좀 셌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얼마나 힘이 좋은지를 되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상단과 하단이 다 같이 움직이는 상황으로 매수 물건을 좀 더 잘 잡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어딘가에서 금매물 거래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제가 지난 라이브 시간에 부동산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지금 상승의 에너지가 조금 차분해져 있긴 하지만 금방 이걸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폭이 확대될 것 같다. 상승의 에너지가 다시 세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이틀 만에 그 내용이 통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통계를 좀 보여드려 보면은 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부동산 주택 동향, 주택 시장 동향을 좀 보시면은요, 변동률에서 있어서 지난 11월 17일까지 월요일까지의 통계 데이터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빠르게 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그래프가 바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한 주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0.17에서 0.2로 바로 상승의 폭이 다시 확대되는 상승을 하고는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규제가 정말 초강수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한 선호도 높은 주요 지역 12곳을 다 규제적으로 묶은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고 치고 토어제까지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규제였거든요. 개인의 재산권이 크게 제한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6.27 대책에서 우리가 만났었던 이러한 규제시장 6억 초과는 안 돼, 대출 안 돼, 금지. 이때 상황에서 보면 그때는 약간씩 그 하락폭이 커지고 있었지만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기간을 쪼개가면서 둔화되는 시장이었었다면 우리 이번 15 대책 나온 직후에 보면은 0.5 상승률 5에서 0.23으로 단계 엄청 빠르게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빠지고 나서 조금씩 그 상승폭이 둔화되는 폭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돼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바로 영상에서 드렸었는데, 정말 바로 턴돼서 0.17에서 0.2로 다시 상승의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6.27 대책과 비교해보면 모습은 굉장히 유사한데요. 요 얘기까지를 보자고요. 재반등에 따라 다시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요 모습까지를 딱 보더라도요. 지금 보면은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순간 충격은 좀 셌지만 빠르게 심리가 회복되면서 빠르게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가고 있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많이 줄었다가 빠르게 회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다. 물론 이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다시 상승폭 확대됐다 다시 빠졌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기간이 이렇게 많이 단축됐다라는 것만 보아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 제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다시 올라가게 될 수 있어서 조금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장이 되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지역별로 보더라도 좀 확연하게 시장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상승폭이 그 11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 다시 확대된 곳들이 어딘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용산이 일단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정말 힘이 센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도 지금 상승폭이 다시 크게 확대되는 모습, 광진구도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 동대문구, 실수요자들이 좋아하시는 동대문구도 지금 그런 모습이고요. 중랑구도 지금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유지해주고 있어요. 유지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강북구도 확대, 도봉구도 확대, 노원구는 많이 확대.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번에 마포는 이제 상승폭이 다시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긴 한데요. 양천구도 확대되는 모습, 그리고 강서구도 확대되는 모습.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 영등포도 지금 상승폭 다시 확대되고 있고요. 관악구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그리고 송파, 원래 규제 지역이었던 지역들과 더불어서 강동구도 지금 다시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 게 있지 않나요? 좀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들. 원래 규제가 있었던 강남 3구, 그리고 플러스 용산. 여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한강벨트 라인이라고 하던 마포와 성동, 광진,
동작, 강동 이런 자리들이었는데 지금 이 중에서 마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시 상승폭을 다시 확대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급지만 잘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통 중하급지라고 하는 지역들 앞에 나온 이제 동대문구라든가 성북구라든가 유지해주고 있죠. 그리고 도봉, 노원, 강북구, 노도강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강서구 지금 굉장히 요즘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강서구가 또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영등포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등포 물론 여의도도 있지만 영등포 에너지 굉장히 세요. 지금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악구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급지는 상급지대로 다시 상승 에너지가 좋아. 왜냐하면 여기는 규제를 오히려 원래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규제로 다 묶이면서 수혜지로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그 지역 내에서도 강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했던 지역들, 강남 3구 내에서도 그리고 용산 안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던 구축들 이런 쪽이 먼저 올라가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하급지에서는 이게 다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거는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얼마나 힘이 좋은지를 되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상단에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고가주택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참에 좀 움직여야지 하시는 분들이 집을 다시 조금 그 상대적으로 좀 착한 곳, 저렴한 곳을 찾아서 매수하시는 환경이 되고 있고 또 중하단에서는 실수요자분들이 집이 필요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실수요자 실거주를 위한 집을 꾸준하게 매수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단과 하단이 다 같이 움직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센 시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도 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량도 지금 상당해요. 거래량도. 이제 요거는 제가 다음 주 라이브 시간에 또 거래량은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조금 그전에 비해서 못 미치게 나와야 되는데 더 에너지가 강한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시세가 빠르게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실수요 장세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세값이에요. 전세값 변동률을 좀 볼게요. 서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시면은요. 자, 지금 우리 올해 초 2025년 1월부터 한 번도 상승이 하락이 된 적이 없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좀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 에너지 굉장히 세지고 있고 더더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전세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지금 연이어 3주 동안 0.15% 상승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센 전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울이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는 어떨까요? 서울에서 밀리는 수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경기도는 더 심합니다. 경기도는 지금 지난 여름 이후로 상승의 에너지가 별로 크게 줄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더 가팔라지는 상승폭을 확대. 그러니까 상승의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더 아주 그 경사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경기도 전세입니다. 자,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인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도 무서운 지금 전세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한 여름부터 계속해서 전세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보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세지고 있느냐, 이 굉장히 급격하게 가파르게 상승의 폭을 더더더 키워가는 모습이라면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매매 가격의 힘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나 경기도 굉장히 힘이 좋은데 거기 더해서 전세 에너지 모두 다 세지고 있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상단에서 또 그리고 중하단에서도 모두 지금 매매 에너지가 세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세든 매매든 모두 다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야말로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무주택자 분들 사실 이제 이번 시장에서 좀 그래도 내 집을 좀 마련해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 전 지역과 또 선호하시는 지역들의 경기도 선호하시는 지역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규제 지역으로 다 묶이게 되면서 좀 고민을 하시게 되는 첫 집 매수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움츠러드시는 게 되는 경우가 무주택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저는 이번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환경이다 보니 여기서 조금 주춤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동산 시장에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세 만기가 지금 내가 아직 다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집을 좀 어떻게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만기 전이라도 저는 자가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전세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상생 임대인을 지금 제도를 쓰시려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임차인분들이 중도 퇴실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반기실 환경이에요. 전세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뭐 집주인분을 여건 따라 다르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만기돼서 갈 때는 전세값이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집을 자가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첫집 매수하실 때 좀 신중하시죠. 그래서 좋은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매수하시는 것을 좀 비규제 지역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은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 첫집 마련을 꼭 내가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냥 조금 집을 사려고 했었는데 내가 원했던 그 지역에 지금 규제를 묶여서 못해. 갭 투자가 안 돼서 못해. 이런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비규제 지역이라도 노리셨으면 좋겠다. 비규제 지역은 갭 투자가 여전히 가능하죠. 그리고 2년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라도 그냥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입니다. 이 좋은 혜택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기회니까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시자. 그리고 요거 2년 뒤에 또는 뭐 4년 뒤에라도 3, 4년 뒤에라도 실거주할 집으로 그때 갈아타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또 한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쉽게 다시 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좀 집 사는 거에 대한 좀 공포가 있다. 그리고 안전한 지역을 선호한다면은 전세가율 높은 곳을 좀 보시면 좋아요. 전세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시세 상승폭이 좀 적다. 상대적으로 시세 회복이 더딘 지역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부터는 이제는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환경의 자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에 지금 뭐 규제 지역의 수혜를 받고 있는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많이 언론에 거론되고 우리가 시세도 보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구리 그리고 화성 또 이제 남양주라든가 이제 용인의 기흥구라든가 만항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파주도 지금 단지별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주뿐 아니라 일산의 특정 지역들 또 부천에 또 좋은 입지들 이런 지역들 또 저쪽에 교통 여건이 좋은 신축 대단지에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은 가격이 지금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그 대장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거 아니어도 바로 그 연결될 수 있는 자리들을 노려보신다면 좋은 선택지들은 꽤 많이 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좋겠다. 규제 지역에 하실 거라면 적극적으로 내 자금에 맞는 물건을 단지들을 잘 찾아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실거주 갈아타기를 하려는 실수요자다. 이미 집을 갖고 있어서 갈아탈 거다라면 이분들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비규제 지역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매수할 물건은 규제 지역에 있어서 내가 좀 지금 분위기를 좀 잘 받아서 빨리 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 규제 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은 매물이 극히 희소하다라는 거죠. 팔 분들도 지금 물건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내가 팔아서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높은 호가가 아니면 잘 팔지 못해요. 그래서 매물이 희소하고 호가가 더 높아졌지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팔면서 살려고 할 때 내 물건의 어떤 에너지보다 살 물건의 에너지가 더 세다면은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무조건 가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매물이 정말 희소해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격에 잡아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호가가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가격들의 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좀 내가 내 물건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급지가 내 보유 물건보다는 호가 흐름이 더 오름폭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물건을 팔려고 하면 나는 좀 약간 가격을 조정해야 될 수도 있는데 상단에 있는 나보다 더 위급지 물건을 살 때는 내가 그 부르는 가격에서 높은 가격에 사야 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렇게 놓고도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 때 이때 이 갈아타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시 진행하시려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매물에 대한 매수 매물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매도 매물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이 매물에 대한 매수 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부동산들하고 굉장히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좋은 물건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매물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살 수 있고 또 내 매물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이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언제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조금 손 놓고 기다리면서 매도가 될 때 매수 물건도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결단력 있게 움직이실 분들에게는 갈아타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어렵지만 하실 분들은 하시면 더 좋다. 이게 사실 투자 수익률에서 단기로는 성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 물건도 오를 텐데 내가 매수하는 물건을 저렇게 높은 가격에 잡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이제 좋은 장기 전략으로 간다는 것은 좋은 입지를 내가 선택하고 그 안에서 좀 더 올라갈 때 또 약간 버텨줄 때 잘 버텨주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도 좀 비교적 잘 버텨주고 또 오를 때 먼저 올라가는 그러한 입지를 내가 선점함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어떤 물건을 내가 실거주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물건에 대한 내 매도의 물건에 대한 호가를 좀 낮추더라도 매수 물건을 좀 더 잘 잡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좋은 매수 물건 확보라는 거는 급매물도 포함돼요. 급매물 정보 역시 잘 없겠지만 물건 찾아보니까 없어요. 매물도 없고 부동산에서도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와중에 또 어딘가에서 급매물 거래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그 정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급하게 매물이 나왔을 때 그 물건의 정보를 먼저 받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실수요자분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서 바로 결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의사를 이제 내비치신 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급매물을 잡으려면 적극성이 정말 우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셔야 되고 나는 이 집을 꼭 사고 싶다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물건들을 좀 정보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게 좀 어렵죠, 지금 사실.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간에 현금을 갖고 있는데 지금 투자의 선택지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서울 지역들은 모두 토어제로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갭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내가 하지 않고 투자로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무난한 선택은 비교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제가 비교제 지역 물건 추천드리면 좀 고민을 하세요. 이게 있으면 사실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저 지역에 내가 굳이 지금 이 자금을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 에너지가 세질 곳들은 그러한 지역들이긴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크고 시세가 좀 덜 올라간 곳들은 갭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갭 적은 물건을 사서 요거는 단기 전략으로 운영하자. 장기는 아닙니다. 단기로만 운영해도 괜찮은 성과를 볼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배워보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서울에서 어디 좀 할 곳은 없을까 이런 고민하십니다. 지금 서울은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투자로서 접근하기에는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될 아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될 아이 뭐죠? 재건축은 아파트입니다. 이미 그래서 안 되고요. 재개발이 가장 유력한 투자의 전략이긴 해요.
서울 투자에서 서울이나 또는 이제 그 토호제 지역 내에서 재개발이 가장 좋습니다. 재개발 중에서도 관리처분 인가가 난 물건은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 나면 뭐 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아닌 물건들도 있을 텐데 아닌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입주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어제 기간에는 나중에 입주를 해야 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준공이 되면 입주해야 돼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투자 방식이 될 수 있고요. 관처 전 물건을 매수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상당히 좋은 지역들 우리가 다 알만한 서울의 재개발이라고 하면 익숙한 뭐 몇몇 지역들이 있죠. 핫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사실 가격이 굉장히 잘 버티고 더 오히려 효과가 올라가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는 투자가 워낙 허들이 높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착한 서울의 약간 외곽에 포진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들은 가격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규제가 들어올 때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조정도 좀 되고 조금 더 뭐랄까요 우리가 그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좀 득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물건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물건을 좀 잘 타깃을 삼아서 좀 물건을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만 투자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 투자금이 지금 저렇게까지는 없는데 저 물건을 잡으려니까 좀 제한이 많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그렇다면은 초기 빌라를 공략하는 전략도 저는 지금은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빌라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비싸다는 건 뭐냐? 입지가 좋아서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한강벨트라든가 좀 속도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빠른 그런 지역에 있는 재개발이 기대되는 초기 물건들 그런 것들은 사실 투자금이 좀 많이 무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개발 아니면 빌라인데 이렇게 막 가격이 많이 움직여 있는 빌라들은 사실 갭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아직까지 빚을 좀 덜 본 지역, 좀 이제 수혜지로 좀 거듭나게 될 지역인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좀 관심이 덜한 지역이라든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좋은 물건이라면 지금부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서울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은 이것밖에 없겠고 앞으로도 재개발 투자는 제가 볼 때 서울에서 가장 유망한 현재로서는 가치의 어떤 상승폭이 가장 클 선택지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려왔고 그렇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들이 좀 높다라는 건 있지만 재개발이나 또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자금도 많이 들어가니까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초기 재개발 빌라 이런 것들은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세팅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 빌라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서 핵심 지역들은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오히려 가격이 빠진 곳들도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할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잘 노리시면 꽤 괜찮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건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물론 중간에 언제든 매도 타이밍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만 서울에 내가 어차피 지금 당장 내가 쓸 자금이 아니고 좀 가져가면서 가치가 계속 변화하는 폭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투자로서 접근하시고 싶다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또는 재개발이 될 아니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런 물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서울 안에서 지금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요.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 서울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분 확보하고 있는 물건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로서 접근한다면 그런 전략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시장이 분명히 되고 있다 다시.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도 적극적으로 집을 매수해야 되겠고 갈아타기는 여러 상황 따라서 좀 선택을 달리 하셔야겠지만 적극적으로 갈아타기 하신다면 분명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선택이 될 것이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에서 뭔가 투자처를 찾는다면 아니면 좀 좋은 어떤 가치에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투자의 방향을 좀 적은 자금으로 운영하실 분들이라면 재개발 그리고 빌라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강하다.
세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지만 이렇게 빠르게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들이 저는 사뭇 좀 겁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대응해 나갈 수 있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는가 거기에 좀 방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잘 읽어가시면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은 매가 그리고 전세가 모두 올라가는 좀 무서운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만약에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시장 안에서 좋은 결정을 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셔서 또 한 번 부동산을 통해서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